미국 증시가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상승세도 제법 잘 올라왔어요. 일단은 상승 출발을 하고 나서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갔고요. 마감 무렵에서는 제법 큰 폭으로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은 시장에서는 FOMC를 소화해서 이런 모습일 것이다.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매파적인 발언을 했었죠. 파월 의장이 이제 금리 인상은 추가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그걸 전혀 믿지 않습니다. 이제 연준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긍정적인 이슈들이 시장에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증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될 것이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가 지금 최근에 주가 상승이 또 기술적 반등으로 또 일어났는데 공매도가 그러면서 19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2차전지 쪽으로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런 공매도, 물론 이제 뭔가 변화는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만은 에코프로 쪽에는 이 공매도가 계속적으로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최근에 주류 관련주들 힘 못 쓰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주류주뿐만 아니라 리오프닝 전체적으로 좀 그렇기도 하죠.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있는지, 주류 같은 경우는 이제 경쟁이 과열돼서 그렇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그런 것인지 앞으로 상황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6월 16일입니다. 자, 주말장이고요. 생각했던 보다 괜찮을 것 같긴 하죠. 네, 미국장이 올라오면서 분위기를 좀 잘 끌고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라서, 괜찮은데요? 라고 생각이 좀 될 것도 같아요. 다만, 주말장이기 때문에 이런 미국장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상승 출발한다라면, 오후에 슬금슬금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죠. 자, 하지만 지금 미국 증시 상황은 굉장히 좋습니다. 상승 출발. 일단은 시작점, 가장 초반 시작은 마이너스로 출발했어요. 그러다가 바로 상승 전환됐고요. 장 마감까지 그 상승 기조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등산하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차트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시작과 동시에 상승하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끝까지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 자, 이런 것들은 진짜 대단하게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겠죠. 자, 무엇이 이렇게 시장을 긍정적으로 만들었는지 정말 궁금하죠. 근데 특별한 재료 없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악재 같은 부분들, 또 큰 이벤트들, 이런 것들은 FOMC가 지나면 다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날도 주 초반에 제가 한번 이야기해드렸던 것처럼, 뭐라 그럴까요? 주 초반에 좀 강세를 보이고요. 이벤트가 나오면서 약간 출렁출렁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후반부 아주 넘어가면은 괜찮아지거나 다음 주로 넘어가서 괜찮아진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전강, 중간, 거시기,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얘기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흐름이 나타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는 일단 괜찮아요 라고 판단하시면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준 이야기밖에 없어요. 네, 재료가 그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연준은 지난 10회에 금리 인상 진행한 이후에 첫 번째 금리 동결에 나섰다라고 되어 있고요. 올해 추가로 금리가 인상되고 내년 연내에는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전망치가 5.6%. 그러니까 종합해서 본다라면 다음 달에 금리 인상 한 번 더 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올해 안에는 금리 인하는 없어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올해 안에 금리 인하 안 해도 됩니다. 어차피 금리 인하를 올해 안에 한다고 하더라도 12월이거든요. 그러면은 12월에 하나, 1월에 하나, 그렇게 큰 차이 없거든요. 그래서 알았어, 내년 초에 해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라서 별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요. 만약에 연준이 진짜 7월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라면 올해는 금리 인하는 진짜로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제 금리 동결 이후에 시장 상황을 살피기 위한, 그런 모니터링 기간이 적어도 6개월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금리 인하까지 연결하기에는 올해는 너무 시간이 짧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뭐 일단 시장에서는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약 60% 정도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모르죠. 지금 인플레이션, 즉 CPI 지표가 다음 달에도 저는 더 내려갈 거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3%대 초중반까지도 내려갈 것 같다 생각되는데,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은 연준들은 당연히 금리 인상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3%대 초반까지 만약에 CPI가 떨어진다, 운이 좋아서 2%대를 만약에 만들었다 그렇게 되면은요, 연준은 금리 못 올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금리는 이제 진짜 6월달로 동결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표, 이제 뭐 PPI 지표도 나오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뭐 별 문제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 이 연준의 그런 그 FOMC가 그 다음 달 CPI 지표 발표가 나오고 나서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CPI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소비자 물가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상황이 결정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22 유럽 중앙은행에서는 금리를 조금 올렸어요.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8회 연속 금리를 인상했는데, 연준이 혹시라도 금리를 더 올릴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올려놓을래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모습인데,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뭐 캐나다 이런데 금리 올렸다고 해가지고 또 걱정하시던데,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했죠. 자, 유럽이 지금 8회 연속 올렸다고 했습니다. 미국은요 10회 연속입니다. 네, 어느 정도는 맞춰놔야 되겠다라는 얘기죠. 우리나라만 금리 안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지금 금리를 올리고, 미국이 이제 동결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시 되고 나면 금리 더 이상 못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특별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리라는 어떤 가장 큰 어떤 걸림돌 같은 그런 역할이, 좀 아이러니하게도 증시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금리 동결, 그 다음에 주가가 더 상승할 때 금리 인하, 뭐 이런 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과거의 어떤 상황과는 이 금리 인상과 인하, 동결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상황이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연준의 금리 동결에도 추가 인상을 단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다만 기술주 강세, 거기다가 경기 민감주, 또 가치주 상승, 그러면 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시장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뭐 물가지표에 대한 부분들은 뭐 따로 언급은 안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물가지표는 더 떨어질 것이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대 물가는 이제 다음 달이면 보게 되실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를 해볼 만한 가능성이 있을 거라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 모멘텀이 시장을 더 위로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 민감주와 가치주가 성장주와 기술주를 과연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 자, 기술주나 성장주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과 그 다음에 금리를 이제 더 이상 인상하지 않는 것에 따른 부담감을 이제 덜어놓는 모습에서 상승세를 보여줬잖아요. 하지만 경기가 좋아지는 것에 대한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가치주나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는 아직은 조금 뜨뜻미지근하단 말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이 과연 기술주의 어떤 랠리 이런 부분들을 따라잡을 수 있겠는가, 즉 이제 뭐 호재성이 있는 어떤 재료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 이런 것들을 과연 뒤로 미루고 니들 오르지 마, 이제 내가 갈 거야 그러면서 가치주, 경기 민감주, 즉 경기가 좋아지는 것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가진 종목군들이 올라갈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되는 거죠. 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앞으로 이제 투자 매니저들이 수익률을 더 늘리기 위해서 연말로 가기 위해, 연말로 갈수록 계속 주식을 더 많이 사들일 것이다, 분기 말로 갈수록 더 많이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식을 이런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더 많이 사들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죠. 주가가 더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었던 가치주나 경기 민감주 섹터도 시간의 문제일 뿐 결국에는 상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같이 비슷하게 갈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경기 민감 섹터가 기술주로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기술주가 올라가든 경기 민감주가 올라가든 전혀 상관없이 우리나라 증시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뭐 단기적 조정이 조금 나오긴 했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상승장에서는 어차피 무시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공매도 폭탄이 쌓인 코스닥. 그 중에서도 집중 타깃이 된 에코프로 19배나 늘어났다. 공매도가 19배 늘어났대요. 와, 진짜 뭐 어마어마하네요. 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일 기준 코스닥 150 지수 구성 종목의 공매도 잔액은 5조 4,900억. 그러니까 5조 5천억이네요. 5조 5천억. 그래서 지난해 말에 2조 7천억 정도 됐었는데 이거보다 2배 정도 늘었다. 근데 이게 지난해 말이랑 비교하면 좀 그렇죠. 왜냐면 보통 3월달 4월달에 이 에코프로 BM 에코프로의 공매도가 무지하게 쌓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 본다라면 최근에 공매도가 늘어나고 있는지 아닌지는 확실할 수는 없죠. 근데 공매도가 늘긴 늘었어요. 그거는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지금까지도 공매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도 맞기도 한데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걸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 근데 최근에는 공매도도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그때 많이 늘어나고 나서 주가 한번 떨어졌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뭐 환매가 좀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공매도가 좀 줄어서 지금은 상승폭이 예전처럼 그렇게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다만 네, 그때 올려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지금 뉴스가 낚시질한 거예요. 네, 19배, 작년 대비 19배 늘었다. 이거는 지금 3, 4월에 다 들어온 모습이라 보시면 됩니다. 공매도 잔액 역시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되어 있어서 뭐 비중 쪽으로는 약 40% 정도 증가했다. 전체 시가총액 대비해서 현재 2.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공매도가 상당히 많은 네, 비중을 차지하면서 들어왔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그냥 알 수 있는 내용이 된 것 같고요. 공매도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네, 주가는 상승에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압박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들이 많이 연출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2차전지는 생각보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안 빠지고 있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2차전지가 빠지는 건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가격대가 이제 뭐 적정 주가다, 5년 후에 적정 주가다. 그럼 5년 동안 횡보를 하더라도 주가가 안 빠져야지 자금들이 안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자금들이 빠져나오지 않아야지 시장이 그래도 안정화되는 모습이고요. 내려가면 다시 올려놓고 올라가면 좀 떨어뜨리더라도 계속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을 유지해주면서 자기가 나 이 정도 가격이 적정 주가야 라는 것을 계속 얘기해 주기를 바라요. 그래서 시장이 조금 이 자금적으로 좀 안정 상태에 보이는 상태에서 뭐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이런 쪽으로 해서 뭐 다른 주도주들이 또는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는 형태가 만들어지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얘기로 넘어와서요. 코스닥 쪽에 가장 공매도 많은 종목이 에코프로다라고 되어 있죠. 뭐 공매도 잔액은 1조 1,000억 원 정도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지난해 말보다 네 19배 증가했다. 지난해 말에는 560억 정도였대요. 근데 19배 증가했다. 주가가 올해 7배 정도 올랐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뭐 올라간 거에 비해서도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 되어 있는데 이게 3, 4월에 다 집중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었던 뭐 5월 시점이거나 이럴 때는 오히려 공매도를 조금 줄였죠. 그래서 원래는 이거보다 더 많았어요. 네, 1조 1,000억 밖에 안 될 리가 없잖아요. 더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번에 주가 떨어질 때 약간 조정이 좀 있었거나 그런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에코프로,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그리고 LNF. 이 LNF와 에코프로 BM은 오히려 공매도 잔액이 지난해보다 감소를 했대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특히 LNF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한번 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었죠. 요럴 때 분명히 네, 환매가 들어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단순하게 비중이 줄었다고 해서 공매도 세력이 손절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공매도 애들은 손절이 없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네, 얘네는 수익이 어떻게 나오기 전까지는요 계속 물고 늘어지는 진짜 무슨 네, 그 사냥개 같은 그런 성질을 갖고 있거든요. 그냥 손실이야? 그냥 그럼 더 팔아, 더해 막 이렇게 가거든요.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상당한 손실을 입었을 거라 생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공매도 포지션 늘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참고해 보면 공매도에 대한 압박감이 아직까지 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주가가 좀 그래도 많이 떨어져 있었던 것들, 그런 것 많이 이제 변동성이 좀 커져 있는 그런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군들은 공매도가 조금 그래도 줄어드는 모습이 있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비중 조절을 좀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똑같아요.
뭐 주가가 떨어질 때 물타기 하는 거랑 똑같이 주가가 올라갈 때 공매도도 물타기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평단가를 조절한 이후에 정리를 좀 한다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네. 자, 그 밖에 코스닥 쪽에서 공매도가 증가한 종목은 슈마시스, ST큐브, 주성엔지니어링, 인탑스, 이오테크닉스, BH, 바이오니아, 이런 종목들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종목들의 공통점은 주가가 급등했다라는 부분이 있겠죠. 네. 또는 이미 급등한 상태에서 주가가 공매도 압박으로 떨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공매도를 피하는 방법은 뭐예요? 공매도를 피하는 방법, 옛날에 뭐였지? 태양을 피하고 싶어. 그 노래를 한 건데, 음이 기억이 안 나요? 뭐, 공매도를 피하고 싶어. 네, 네, 그 방법은 뭐냐? 많이 올라간 주식을 사지 않는 것. 아시죠? 공매도는 위쪽에서 떨어졌을 때 수익이 나는 거기 때문에 뭐 떨어질 게 없는 주식에는 공매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뭐 간단하게 이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2차전지가 지금 개떡 같아요, 나빠요는 아닙니다. 그 자리가 유지돼서 그냥 그렇게만 되면 저는 별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2차전지가 이제 급락을 막 진행해버린다 그러면은 당연히 조심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거 아니면은요, 일단은 뭐 지금 버틸 수 있는 데가 버텨보시고 신규 매수만 안 하시면 될 것 같죠? 네, 신규 매수는 이미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고요. 매도자리 보시는 분들은 좀 더 지켜보자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름 성수기에도 경쟁 과열에 힘 못 쓰는 주류주. 보통 여름철 오면은 이제 편의점 옆에다가 이제 술 같은 거 사서 드시고, 뭐 새벽까지 술 드시고 막, 네, 옆에다가 이제 전 붙여놓고 뭐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집에 들어가시면 또 냉장고에다가 이제 실내에 놓고 뭐 그런 분들 많이 계시고, 길바닥에서 주무시고 이런 분들 많이 계시는데, 지금은 너무 덥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아직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네, 그냥 뭐, 네.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한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이 식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의 어떤 수요는 많이 늘어난 것 같긴 해요. 사람들이 이제 식당이나 술집 이런 데 밤새도록 많이 돌아다니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먹고 마시면서 놀려고 나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긴 해요. 그래서, 뭐, 소주라든지 맥주 뿐만 아니라 뭐 음식, 뭐 이런 쪽에서도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 생각은 되고는 있습니다. 또 그리고 실제로 수요가 증가를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지랄이에요. 주가가 안 가고 있죠. 롯데칠성과 제주맥주의 주가가 계속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또 그 다음에 하이테 진로도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거. 자, 뭔가 이상하죠. 아니, 성수기가 온다는데 도대체 왜 이래요? 네, 맥주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오히려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도대체 뭐지? 라는 거죠. 이 하이테 진로 같은 경우는 요즘에 그 켈리라는 그 맥주를 출시를 했대요. 신제품이 나온 거죠. 신제품이 나오니까 먹어보자 라고 해서 이제 그 켈리주 쇼 하이테는 뭐였지 원래는? 네, 카스 뭐 하여튼 뭐 그런 거잖아요. 술은 제가 안 먹어서 잘 모르니까 네, 뭐라 하기 좀 그런데, 아무튼 켈리라는 게 나왔대요. 켈리가 나와서 이제 술 뭐 켈리 하나 주셔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켈리라는 걸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도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네, 유명한 배우 지금 손석구 씨를 모델로 내세워서 대대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네, 이거예요. 이제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죠. 이게 신제품은 원래 그래요. 그래서 1억을 네, 만약에 마케팅비로 쓴다 그럼 매출은 뭐 9천만원, 또 8천만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초반에는 그래서 항상 이 마케팅 비용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시장의 전망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맥주 판매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 4월 달에도 27% 늘었고 5월 달에도 10% 늘었다. 근데 수익성이 좀 뒷걸음질 치고 있다. 이거는 우리가 인정해야지. 네, 마케팅 비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2분기 실적은요, 6월 달 끝나봐야 하는 거고요. 본격적인 성수기는 이제 3분기, 4분기 계속 되잖아요. 근데 리오프닝은요, 실질적으로 눈앞에 딱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네, 그 주가 상승을 좀 더디게 만든 요소가 아니겠느냐라고 판단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IBK 투자증권의 연구원은 켈리 출시 이후에 초기 시장 안착을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이 이어지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나간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시장 1위 사업자이기 때문에 점유율 방어 차원에서 비용 투입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앞으로 이제 이 켈리라는 맥주가 시장에서 어떤 입지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하이트 진로의 주가 반등을 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는 부분이 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롯데칠성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처럼 새로운가? 네, 요거랍니다. 요거 매출 성장세가 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되어 있는데 이 처음처럼 새로운인가 이거는 네, 많이 뭐 저거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긍정적인 그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하네요. 요즘에 소주가 많이 독소가 약해진다는 얘기 들었어요. 여성분들을 많이 노리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성분들이 소주를 마시는데 옛날 뭐 두꺼비 진로 이런 거 독해서 못 마신다. 근데 이렇게 알코올 도수를 낮추면은 조금 가볍게 즐길 수 있으니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 처음처럼 세로의 이 세로라는 이 제품의 지난달 매출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호평을 받고 있다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딱 느끼는 건 뭐예요? 주가는 안 올랐는데 판매량은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매출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영업이익은 좀 줄어들지 모르지만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고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네, 지금 당장은 눈에 안 보일 수 있지만 어쨌든 실적이 증가한다고 한다면 여기서의 기대감들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잘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리오프닝도 마찬가지예요. 리오프닝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까지 저건 아니잖아요. 뭐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뭐 여행도 많이들 가시고 영화도 많이 보러 가시고 있는데 CGV 같은 경우도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던데 주가는 계속 처박히고 있어요. 막 밑바닥에 떨어지고 있어. 내가 영화를 열심히 보고 있어 뭐해?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은요. 지금 영화를 관람하는 이 관람객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하반기로 갈수록 좋은 영화들이 많이 개봉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실적이 눈앞에 나타나야 돼요. 진짜 보니까 장사 잘했네? 시장 많이 올라왔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 대한 어떤 관점들이 좋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투자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은 뭐예요? 그냥, 네. 맨날 걱정거리, 뉴스, 이게 다 증권사, 이게 만드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먹는 거든, 마시는 거든, 입는 거든, 어디 가는 거든,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저기 뭐, 여행과 관련된 것들은 중국 관련된 이슈들, 이런 것들이 해소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은 조금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또 뭐, 리오프닝에 뭐, 비중을 많이 실어가지고, 아유, 죽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비중을 조금 줄여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뭐, 팔을 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항상 많은 비중은 마음을 힘들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좀 조심하시면 되고요. 적정한 비중을 가지고 있다. 뭐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놔두세요. 어차피 네 증시는 하반기 내년도까지 저는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리오프닝이 안 올라갈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올라갑니다. 그러면은요 순식간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올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하잖아요.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쭉 네 그렇게 실적 발표가 나오는 시기가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리오프닝이 반등하는 시점은 뭐 7월 중반부터 8월 중반까지 이제 그 2분기 실적 발표 되잖아요. 1분기보다 실적 좋다 그러면은 네 또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때를 한번 노려보자고요. 네, 자 지금은 매수할 타이밍이 아니겠지만 잘 한번 들고 가시면서 조금만 더 견뎌보시기 바랍니다. 주류주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보여지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매수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FOMC를 소화하면서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말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그때 연결될 거 생각되고요. 미국이 19일날 휴장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휴장이기 때문에 오늘 그 미국장 마감도 아주 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다음 주에 우리가 실감나게 또 주가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네. 자, 에코프로의 공매도가 19배 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뭐 최근에 늘어난 게 아닙니다. 네. 3, 4월 달에 많이 늘어난 것을 작년과 비교해가지고 얘기한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별로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아닐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그 공매도가 많이 늘어나 있다는 것은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고점에 대한 부분들의 경계는 충분히 하셔야 되는 거고요. 공매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네 뭐라고요? 고점에 있는 종목을 매수하지 않으면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주류 관련주 뿐만 아니라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다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왜 힘을 못 쓰냐? 수익성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매출도 증가하고 있고 판매량도 증가하고 있다. 자, 이게 지금 주류주와 리오프닝주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생각하신다라면 뭐 걱정하실 건 없다. 다만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선수나 도박꾼처럼 투자자들 가운데서도 행운을 불러오거나 슬럼프로부터 탈출하려고 주술 등의 방법에 기대는 경우도 많다. 네. 밤 12시에 입에다가 식칼 물고 화장실 방황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자, 통계적으로는 행운이나 슬럼프라고 여겨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비행기 사고 등 좀처럼 일어나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든지 하는 것이 그 예에 해당한다. 비행기 사고는 거의 안 난다고 봐야 되죠. 근데 어제 발생했는데 오늘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폭포복이다. 그러니까 이 미신 이런 자기만의 어떤 그런 거. 저도 그런 징크스가 있거든요. 하기 전에, 이제 주식하기 전에, 이렇게 좀 세팅을 해놔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방송하기 전에, 물을 한 모금 마셔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징크스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심하지만 않으면요. 그냥, 주가 떨어지면은 집신 인형 만들어가지고 성투사 써놓고 거기다 바늘 찌르고 이런 거는 진짜 하지 말자, 인간적으로. 아시겠죠? 네. 그런 거 말고, 그냥, 가볍게 하는 거 있잖아요. 긍정적인 거. 네, 갑자기 훅 무서워지네. 네, 아시겠죠? 그래서 미신을 너무 믿지 마시고, 나는 왜 이래? 난 정말 운이 없는 거야?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유 있는 투자 꼭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말장이니까요, 즐겁게 한번 출발해 보시고요. 너무 많이 상승한다 그러면 일단 기다리세요. 주말장은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아침에 떠서 시작해놓고, 또 아래쪽으로 깎아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습니다. 느긋하게 대응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좋은 분위기 출발 기대하면서 아침 방송 마치고요. 저는 장중시장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